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제 새로운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비행기를 한번 이제 경로를 따라 가지고 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장난감, 이렇게 로우 폴리곤 스타일의 전투기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프로펠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링크를 시킨 다음에 회전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100프레임 갈 때까지 이제 720도, 그러니까 즉 두 바퀴를 이제 움직이게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행기를 이제 날리려고 하니까 프로펠러의 그 회전이 너무 지금 천천히 돼가지고 얘가 날아갈 수 있는 양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의 회전을 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0에서 100프레임 사이에 두 바퀴예요.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줄여서 10배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10프레임에 두 바퀴. 사실 뭐 이것도 비행기가 날기에는 이제 턱없이 부족한 회전수지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게 보이니까 이 정도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두 바퀴 회전하고 맙니다. 근데 비행기가 날고 있는 동안 이 프로펠러는 지속적으로 이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회전시키는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작업을 했던 그 자동차 애니메이션에서 차체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바퀴가 계속해서 회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을 줬었죠. 그거랑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복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그래프 에디터를 열었었죠. 자, 그래프 에디터에서 커브 에디터를 엽니다. 자, 물론 여기 프로펠러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 프로펠러는 회전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X, Y, Z 중에 어느 건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X 로테이션을 해보니까 평탄하죠.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Y 로테이션을 하니까 Y 로테이션도 평탄해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없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Z 로테이션을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곡선이 크게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생겼다는 건 이제 애니메이션이 됐다는 건데요. 자, 지금은 0에서 10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한 번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가상으로 이 움직임을 이제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했던 게, 자, 에디트에서요, 컨트롤러에서 아웃 오브 레인지 타입을 건드렸었죠. 자, 아웃 오브 레인지 타입을 루프 타입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가상의 이제 선이 그려지는데요. 이거는 가상이지만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돼 있는데요. 자, 얘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이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는 점점 이제 처음에는 느려지다가 점점 빨라지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 다시 속도가 준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애니메이션들은 다 이제 이런 형태를 갖죠. 점점 빨라지다가 또 이제 목적지에 가선 점점 느려지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프로펠러는 지금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속도로 이제 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돌기 위해서는 이 모든 상태가 다 이제 직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키를 잡고요. 자,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인 타입과 아웃 타입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곡선의 형태죠. 그래서 인 타입을 직선의 형태로 바꿔주고요. 아웃 타입도 직선의 형태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게 직선이고 나가는 게 직선이니까 여기 수직선은 이제 직선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역시 두 번째 키에서는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키. 자,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도 자, 두 번째 키로 가죠.
여기서도 인 타입을 직선으로 바꾸고 아웃 타입을 직선으로 바꿉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선이 직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의미는 일정한 속도로 이제 회전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면은 자, 울컥거림 없이 그냥 계속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얘를 이제 비행체를 이제 이 패스를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 이제 선결해야 될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폭탄을 투하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애니메이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100프레임까지 만들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 키들을 일단 다 지워주시고 움직임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비행기는 움직이지 않는데 프로펠러는 계속 돌고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다 밑에다가 이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하나 달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콜세어라는 이제 비행기입니다. 주로 이제 그 해군에서 항공모함에서 사용되던 비행기였는데 굉장히 이제 우수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비행기들은 뭐 비행기뿐이 아니라 미사일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미사일을 다는 것보다는 현대 그 저 뭐 전투기처럼 미사일을 달기보다는 요 밑에 폭탄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이제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폭탄도 어차피 이제 활공을 좀 해야 되죠. 목표물에서 어떤 키프레임에서 떨어뜨린다고 했을 때 그 폭탄이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죠. 사실 이 비행기에 가는 방향의 관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폭탄의 뒤쪽에 그 활공을 잘 할 수 있게 꼬리 날개를 좀 만들어서 형태를 잡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자, 프론트 뷰에서 폭탄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폭탄은 자, 익스텐디드 프리미티브에서 캡슐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로 여기서 이렇게 자, 만드는데 지금 사이드 값이 12입니다. 저는 이 폭탄에 꼬리 날개를 4개 달려고 해요. 그러니까 4의 배수니까 딱 적당하죠. 그래서 12로 놓고 자, 이 정도 사이즈도 뭐 얼추 된 것 같은데 조금 두꺼운가요? 그럼 이제 반지름 값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고 자, 레프트 뷰에서 주로 작업을 할 건데 자, F3를 눌러 가지고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놓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텍스를 선택해서 형태를 다듬을 건데요. 자,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뾰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선택을 하고 자, X방향으로 이동, 그 다음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동, 자, 그 다음 버텍스 이동, 그리고 그 다음 버텍스 이동하고 그 다음 버텍스들 또 이동하고 자, 여기도 이동하고 마지막 정점 버텍스 좀 이동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둥그런 것보다는 약간 좀 앞이 뾰족한 상태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뒤는 이렇게 둥글지가 않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딜레이트를 시켜줍니다. 딜레이트를 시켜줬더니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보시면은 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겼죠. 뻥 뚫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 보더 선택된 닫힌 면과 열린 면의 경계선이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채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컬랩스 명령을 주면은 얘가 이제 딱 닫히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꼬리 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꼬리 날개는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커넥트로 이렇게 자, 엣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커넥트로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죠. 커넥트로 하나 나눈 다음에 이
이제 슬라이드 값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만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더 편한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배운 게 있었죠. Alt 2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엣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엣지가 만들어졌죠. 자, 아주 쉽게 엣지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Alt 1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폴리곤 선택을 해서 자, 두 칸 건너 하나씩. 그럼 이제 4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베벨 값을 줍니다. 자, 베벨. 저 꼬리 날개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끝면이 꼬여버렸죠. 꼬인 거는 지금 마이너스 값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정도 주면은 그래도 좀 꼬였죠. 0.7. 좀 줄여야 되네요. 0.3. 너무 뭉툭해졌으니까 0.4.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OK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약간 좀 뒤로 유선형으로. 그럼 이제 폭탄 모양이 됐습니다. 자, 이 폭탄이 비행기 이제 가운데, 동체 가운데 부분에, 자, 이게 폴리곤이 선택됐어요. 자, 동체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뭔가 이상하게 됐을 때는 얼른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는 이 비행기가 폭탄을 달고 있으면은 이 폭탄을 달기 위한 무슨 이제 그 장치가 또 있겠죠. 뭐 브라켓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이제 순식간에 폭탄을 하나 이제 매달았습니다. 사실 폭격기가 아니라 이런 이제 폭탄은 없었는데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조금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폭탄은 비행기에 붙어서 가다가 어떤 일정한 프레임에서 목표물을 향해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링크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어느 프레임까지 링크를 갖고 가다가 다른 프레임에서는 다른 물체의 링크를 옮겨야 될 때는 링크 콘스트레인트라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자, 0프레임으로 가서요. 자, 이 폭탄은 0프레임부터 이 비행기 본체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요. 자, 콘스트레인트 중에 링크 콘스트레인트였죠. 자, 링크 콘스트레인트로 자, 여기 비행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모션 패널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assign 컨트롤러 링크 파라메터스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0프레임에 실린더 001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저희가 실린더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린더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름을 바꿔 주시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 요소가 있을 때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실린더 001이 아니라 비행기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폭탄 다시 모션 패널에서요. 이름이 비행으로만 바뀌었나 봐요. 자, 여기 이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움직임에 따라 이 폭탄은 이렇게 따라다녀요. 지금 링크가 된 상태죠. 0프레임부터 그 프레임은 지정을 안 했으니까 얘는 이제 계속 따라다니는 링크랑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비행기에다가 이제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 주는데요. 자, 레프트 뷰에서 경로를 만들어 볼까요? 자, 레프트 뷰 선택을 하고, 자, 비행기는 좀 이제 멀리 날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제 휙 한 바퀴 도는 그런 비행의 경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지금 그리드가 굉장히 눈이 아프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G키를 눌러가지고 좀 이렇게 감춰두는데, 제가 G키를 눌러도 지금 안 돼요. 자,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한글 모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문 모드로 바꿔놓고 G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리드가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G키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G키를 누르면 또 없어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부분에 쉐입 그래서 라인으로 경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다가 회전하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급회전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라. 경로를 만들고, 경로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극적으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이 경로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자동차 애니메이션 할 때 그 이제 도심을 질주하는 자동차를 만들 때 했었죠. 자,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경로를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패스 컨스트레인트라는 명령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컨스트레인트, 이번에는 패스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자,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점선이 따라다니는데요. 자, 어떤 패스를 선택할 건가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패스다. 딱 갖다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자, 자동으로 이제 100프레임까지 생성이 됐죠. 이렇게. 자, 근데 비행기의 이 그 기수라고 그러죠. 앞부분이 라인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죠. 자동차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모션 패널에서 패스 파라메터스에서 저희가 줬던 게 이제 폴로우 값과 뱅크 값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라인을 따라 가는데 지금 각도가 바뀌었죠.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엑시스 값이 바뀌었는데요. Y를 주면은 방향은 맞는데 앞뒤가 지금 뒤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플립 명령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앞뒤가 다시 앞이 앞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잘 가죠. 자, 그런데 이거 여기서 한번 볼까요?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비행기가 이렇게 급상승을 합니다. 자, 조종석의 위치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올라가면은 이 조종석의 위치는 위로 갈 때 밑으로 향해야지 비행기가 제대로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90도가 되면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위를 향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조종하는 게 여기 있는 이제 allow upside down이라는 이 명령어인데요. 자동차를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기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allow upside down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엑시스가 뒤집어져 버렸네요.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 로테이션을 가지고 자, 여기 앵글 스냅 켜고요. 이렇게 180도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똑바로
라인을 향해 이제 가고 있죠. 패스를 향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보면은 제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프로펠러도 열심히 회전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은 자, 이렇게 이쯤에 왔을 때 폭탄을 투하하고 얘는 이제 폭탄 파편이 맞을까봐 급상승을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쯤에 목표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물을 하나, 거대한 티포트를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자, 이쯤에다가 이제 티포트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티포트를 열어서 이렇게 너무 거대하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방향은 이쪽을 향하고 이렇게. 자, 이제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렇게 가서 너무 멀리 있네요. 이쯤에.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린 폭탄이 쭉 날아가는 겁니다. 자,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니까 얘는 조금 이제 낮게, 이 정도, 여기서 또 떨어뜨리는 걸로. 이쯤에서 떨어뜨려야지 이제 관성을 따라, 폭탄이 비행기가 진행하는 관성을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겠죠. 자, 그거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 어디서 봐도 비행기가 너무 이제 조그맣게 보여가지고 여긴 좀 제대로 보이는데 비행기가 너무 이제 조그맣게 보이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은 레프트 뷰가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프트 뷰에서 자, 폭탄을 투하할 위치를 쭉 잡는데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서 딱 떨어뜨리면은 폭탄이 쭉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자, 지금 그게 25프레임입니다. 아마 이 패스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따라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프레임 수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25프레임에다 작업을 하시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해야지 가장 자연스럽게 폭탄이 투하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고 프레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25프레임에서 폭탄이 내려가야 돼요. 근데 폭탄이 내려가려면은 링크 콘스트레인트를 줬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링크를 건네줄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게 덤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더미는 가상의 물체입니다. 그래서 더미를 찾아보시면 어디 있냐면은 여기 헬퍼에 있어요. 헬퍼가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더미가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더미를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 이제 폭탄 받을 위치, 자, 이쯤에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데요. 자, 이 더미는 가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렌더링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렌더링이 안 되죠. 뭐 폭탄과 비행기만 지금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미는 오브젝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뭐 회전, 이동 다 오브젝트랑 똑같아요. 단지 가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렌더링만 안 돼요. 근데 이 가상의 물체는 오브젝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폭탄을 25프레임에서 얘한테 인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폭탄을 한번 볼까요? 자, 폭탄을 자, 모션 패널에서 보면은 자, 링크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자, 0프레임에서는 비행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25프레임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애드 링크에서 더미에 붙어 있어야 되죠. 더미에 붙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쭉 오다가 25프레임에서 더미와 겹쳐지는 순간 더미한테 폭탄을 인계하고 자신은 급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폭탄을 인계받은 이 더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떨어지면서 이 목표물을 향해 이제 날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미가 지금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미 움직임이죠. 이 더미가 목표물을 향해 어떤 궤적을 가질 거냐 하는 것도 역시 이제 패스로 만드는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라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더미는 25프레임에서 인계받는 순간에 움직여야죠.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인계받는 순간이 25프레임이에요. 25프레임부터 40프레임 사이에 여기까지 가라 하는 거죠. 자, 25프레임에서 40프레임 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더미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 얘도 역시 이제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해야죠. 컨스트레인트에서 패스 컨스트레인트. 자, 어떤 링크, 어떤 라인, 예.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데, 자, 저희가 어떻게 했어요? 25프레임부터 40프레임 사이에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첫 프레임,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패스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하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키프레임의 첫 점과 끝점으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프레임까지 끝나는 거는, 자, 첫 번째 키를 25프레임으로 옮겨주고요. 자, 마지막 프레임을 40프레임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행기가 날아가고 폭탄을 25프레임에 인계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폭탄은 지금 꼬리 날개가 있죠. 꼬리 날개가 있으니까, 자, 받으면서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머리 방향이 목표물을 향해야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제 날아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폭탄, 이번엔 이 폭탄 더미로 할까요? 폭탄이 낫겠는데요. 자, 폭탄을, 자, 25프레임부터 인계받으면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30프레임까지는 떨어지는 순간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30프레임 되면은 이제 목표물을 향해라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해야죠. 자, 그래서 자, 30프레임 아니면은 좀 여유 있게 35프레임, 30프레임 할게요. 자, 30프레임에서는 너는, 자, 이 방향으로 내려가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는데, 자, 또 문제가 하나 생겼죠. 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는 25프레임에서 35프레임까지 더미를, 이게 30프레임 하기로 했었죠. 자,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전을 20프레임. 자, 지금 잠시 제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5프레임. 제가 실수한 게 오토키를 안 켰어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30프레임에 얘는 회전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키를 켜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붙어 있다가 이렇게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죠.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0프레임부터 회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회전의 시작점은, 로테이션의 시작은 25프레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0프레임의 시작은 자, 25프레임. 자, 25프레임이 틀어지니까 24프레임 할까요? 아니면 26프레임? 얘도 틀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24프레임으로 해야 됩니다. 자, 떨어뜨렸어요. 가면서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24프레임에 지금 났어요. 근데 25프레임이 놓으면은 제일 자연스럽네요. 이제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볼까요? 자, 자연스럽게 이제 건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일까요? 자, 폭탄 투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자동차 애니메이션하고는 조금 또 이제 달랐죠. 얘는 이제 직접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이제 링크 콘스트레인트 개념을 사용해서 이런 이제 비행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수업을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더미를 만들어서 더미에 링크를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일정한 프레임에서 이 더미가 목표물을 향해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첫 프레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미가 움직이는 시작하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이지 하는 걸 기억하시면은, 더미가 움직이게 만들면 항상 첫 프레임부터 애니메이션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첫 프레임을 꼭 옮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시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비행기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